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남편이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위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민주당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장관, 중수처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전 장관 꽤 오랜만이네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명의 신탁 의혹, 김현미 장관 아직도 다주택자라는 논란이 있는 겁니까? 사실 2012년도에 본인이 매수한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했었는데 이게 또 남편 명의의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자들 집 팔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서 지난 2018년에 이 해당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 이 주택을 판 게 아니라 남동생에게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여 또는 명의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예. 이후에 최근에는 이 남동생이 또 김현미 전 장관의 여동생에게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집에 김현미 전 장관의 배우자, 남편이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소유권자가 남편에서 김현미 전 장관의 남동생과 여동생으로 바꿨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김현미 전 장관의 남편인 셈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될까요? 아, 이건 그냥 명의만 바꾸는 것이 실제로 저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김현미 전 장관과 그 남편이 갖고 있구나. 이건 사실 명의 신탁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면 차명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국민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가구 주택 다 팔라고 했다가 정작 국토부 장관이었던 본인은 이런 식의 꼼수, 편법을 써서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거래 과정에서도 동네 부동산에게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예. 정말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있었다면 가족이 아니라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서 팔았어야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지역 부동산에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김현미 전 장관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해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도 이 본인의 투기 의혹을 거듭 부인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배우자께서 연천군 원당리 땅 투기하신 거 있죠? 땅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지 전용해서 지금 거기다가 앞으로 캠핑장도 들어올 거 알고 온천 들어오고 어지점프장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약 한 700평 정도의 땅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한다고 합니까? 장관께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천에다가 땅 거기다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남편이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번에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했던 잣대를 그대로 들이밀면 이번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이 명의 신탁 건도 위법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은 사실은 이 건도 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봐야죠. 네.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혹은 돈이 간 흔적이 형식적으로라도 있는데 또 그걸 몰래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은 것은 없는지 예. 이런 부분 자금 추적을 해본다면 그게 진짜 매도인지 아니면 형식만 매도하는 형태를 갖췄는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형식만 매도하는 형태를 갖췄다면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을 경우에 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기준을 댄다면 어쨌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일단 당장에 뭐 출당 조치가 탈당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본부의 현직 의원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수사본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김현미 장관조차도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자라고 봅니다. 뭐냐? 1가구는 1주택만 가져라.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잘못된 거예요. 김현미 의원이 지금 이제 전 장관이 일산에 아파트가 있고 연천에 집에 있는데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두 집이 다 무슨 종부세를 낼 만한 아주 비싼 집도 아니고 수요자가 많아서 이 집이 없으면은 그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고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집입니다. 예.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이용을 했는데 1가구 1주택만 가져라.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팔라고 하니까 동생한테 팔았다가 동생도 사정생이니까 다시 여동생한테 팔았다가 그래서 그걸 전세를 주고 왜냐하면 법은 또 지켜야 되니까 예. 억지 춘향이식으로 1가구 1주택을 만들고 집은 쓰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는데 2주택이 필요한 데도 있다. 그게 무슨 뭐 별장이든 아니면 뭐 제2의 집이든 그런 것도 그 알겠습니다. 실수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뭐 비판받을 부분은 뭐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비극이자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학 교수님, 제가 네. 김현미 전 장관의 해명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서재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 집을 없애버리는 게 제 꿈이다. 어찌됐건 현직 장관이었거나 혹은 민주당 현직 의원이었으면 12명 안에 뭐 13명 안에 포함됐을 수 있는 김현미 전 장관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죠. 저는 이제 김현미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조사를 스스로 좀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뭐 대금 같은 걸 다 치렀고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집도 짓고 뭐 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그래서 못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김현미 장관이 그냥 사인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담당했던 전직 장관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오해 소지를 남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과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의혹 제기에 탈당 권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부에 한 4명 정도 됩니다. 지도부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송영길 대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발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내리보면 생각나는 게 우상호입니다. 저의 동지이자 친구인데 저 때문에 이거 현장에 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집 한 편 없이 전세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 묘소 하나 남는 그것이 국민 거리기에 부실한 조사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저의 심정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감찰을 받겠다는 것은 나중에 완전히 대통령 직속 기관한테 자기를 갖다 바치겠다는 건데 애초에는 초강수를 두는 듯 했는데 송 대표가 일부에는 좀 권익위 조사가 부실한 거 아니냐, 한 발 물러섰다.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는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마저 이렇게 많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는가 보면서 속이 끓고 진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부실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실이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양향자 의원이나 이규민 의원이 빠져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이해찬 전 대표나 이런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의 어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은 부분 등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부실인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마땅한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가 부실이라고 한다면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선 듯한 여당 대표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